안녕하세요. 온라인 런치 노동법 4화 오늘 진행을 맡은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접 광고 혹시 노무사님 지금 일하시는 것도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홍보해 주시죠. 간접 광고요. 네. 제가 사업에 소질이 없나 봐요. 한빛 미디어 센터에 거의 네. 온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보고 있을 시청자분들 지금 한파가 전국적으로 덮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사람 몸도 이렇게 둔해지고 더 다치기도 쉬워지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뼈가 부러지면 잘 아물지도 네.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디 겨울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먼 미래일이라고 생각했던 지구 온난화도 너무 심해져가지고 폭염도 심해지고 또 뭐 태풍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뭐 더우면 더운 대로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소, 날씨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고이죠. 그렇죠. 이 사고가 집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하는 현장에서 발생한다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산재입니다. 산재. 뉴스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얘기고 일상생활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단어인데 네. 법적으로 산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산재는 바로 산업재해를 줄여서 쓰는 말인데요. 산업재해는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작업 과정 등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산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이 바로 업무상 사유인데요. 사고 발생 장소가 직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밖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산재로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겠군요. 네. 하지만 가끔씩 보면 뭐 출퇴근하다가 다치거나 뭐 회식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산재가 이렇게 산재라고 인정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산재의 범위가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크게 말씀드리면 산재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고, 그리고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때문에 발생한 사고, 그리고 업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어떤 행사나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이 바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그런 거고 그러면 업무상 질병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유해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질병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화도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이 막 네. 팍팍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산재를 판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재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업무 때문에 그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쉬워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고 네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업무상 질병을 증명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노무사들을 이렇게 통해서 질병과 업무의 관계를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사고가 규정하기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방송 현장 보면 막 크레인 뭐 아니면 레카 이런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네. 거기서 발생한 산재 사고들이 산재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았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사고가 나면 그냥 하루 쉬거나 병원비를 적당히 지급받았다라고 하시는 분 정도가 있고 네. 이게 촬영장에서 집단적으로 산재 보험으로 뭐 해결을 받았다는 분들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보통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들은 이를 산재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 공상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공상 처리는 뭐냐면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자한테 치료비 정도를 주고 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종의 합의금 목록으로 주고 마는 것이죠. 공상 처리도 일종의 합의금이라면
그러면 산재 처리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산재로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산재 처리를 하면 산재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또 재해율이 변동되어서 나중에 이제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 사실은 신중하셔야 하는 게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분들 산재를 은폐하면 처벌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노동자 본인에게 있어서도 공상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단순히 치료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간병비,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가 남으면 장애급여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를 공상 처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추후 뭐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나 장애급여 등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상당하네요. 상당합니다. 공상 처리랑 산재랑. 그럼요. 그런데 방송 노동자분들은 상당수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서 이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산재보험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만약에 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산재보상이라는 거는 사업장 단위로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나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를 위해서 조사를 할 적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나를 고용한 진짜 사장님이 누군지를 미리미리 알아둬야 네, 되는 네. 거겠네요. 여러분 유아인을 꼭 일하실 때 항상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파악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일단 산재 승인이 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보상금을 재해노동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산재보험료와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50%를 구상권 형태로 청구하게 됩니다. 네, 노무사님 말씀에 따르면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방송산업 전반에서 근로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불이익도 불이익인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다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를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은 안전한 건데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이 안전하기 위해서 산재를 사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돼야 되겠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호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업무 기인성을 증명한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로 인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에 만약에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로 과로사를 하게 되면 그 역시 산재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주들은 근로자를 사용할 때 건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고 그 다음에 과로하지 않도록 근로 시간, 근로 강도를 좀 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방송국 제작사 같은 기업들이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노무사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기업의 산재 신청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손해라면서 네. 안 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기업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근데 산재를 숨기는 게 절대 기업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은폐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산재 처리를 하여도 오르는 산재 보험료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막 산재 처리하는 거 협조 안 하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합당한 산재 보상료를 받아야만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산재가 발생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만 뭔가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도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일단 모든 방송국과 제작사를 비롯한 기업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든 근로자들이 적절하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보험도 가입하고 대비를 네. 해놓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꼭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10분이 지나서 그러게요. 4화 온라인 런치 노동법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한화가 남았어요. 마지막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임금체불입니다. 네, 돈 떼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눌러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